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무역 분쟁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 기관이 3,700억 원 넘는 물량을 팔았는데 외국인도 이 팔자세에 가담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2,300선을 반납한 2,27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도 종이, 목재, 통신업, 비금속 광물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내렸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체로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들의 7월 판매량이 전년 같은 달 대비 3% 넘게 감소를 하면서 기아차, 현대차, 만도 등 자동차 대표주들 하락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78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이, 목재, 디지털 콘텐츠, 비금속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내린 가운데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이 자율주행차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따라 S모, 넥스트칩 등 일부 관련주들 상승을 했고요. 또 테슬라가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모델 3 생산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수익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시간 외 거래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상한 프로테크, UST 등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하면서 오늘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제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루 만에 상승폭 반납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게요. 저도 네. 뭐 좀 씁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어제 여러분들께 그 시황을 설명드리면서 어제는 좀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결코 이것이 반등이 아니고 미끼 반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바로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이렇게 예측을 잘해드리고도 웃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우울한 얘기를 또 한 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중요한 것은 달래기식의 그 강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이 부분은 우선 차트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그 S&P 500 그 해외 선물 화면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0.6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0.62% 정도면 뭐 종목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종합주가 지수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0.63%가 크게 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S&P 500 해외 선물은 얘기가 달라져요. 1% 정도가 빠지면은요, 다음날 세계 증시가 급락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62%도 이게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정규 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또 종가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니에요. 또한 글로벌 증시를 가지고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 백날 분석해봤자 의미 없어요. 아니 미국 증시가 빠지고 중국 증시가 작살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나홀로 가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해외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순서대로 아시아 증시 봐드리고 미국 증시 봐드리고 항상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중국 증시 말씀드리면서 중국 증시는 바닥인데 갈 생각을 안 한다. 무슨 얘기냐? 바닥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버티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올라가줘야 될 자리 올라가줘야 되는데 안 간다라는 건 다시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세요. 중국 증시가 오늘 장중에요. 마이너스 3% 이상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고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갭 상승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오늘 일본 증시까지 떨어집니다. 거기에 다우지수 차트까지 네, 다우지수 차트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보세요. 바닥에서는요. 매수세가 강한 흔적이 있죠. 아랫꼬리가 많이 달리죠. 아랫꼬리. 아랫꼬리가 상대적으로 길고 양봉의 횟수가 많아요. 그런데 주가 자체가 고점을 찍게 되면 상대적으로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그리고 음봉의 횟수가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상승장 때처럼 똑같은 매매를 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안 좋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냥 단순 기대감만 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가 자체가 떨어졌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확인이 필요한데 한 2, 3일 정도 안쪽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 초 정도로 증시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지가 어느 정도 결정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확인, 관망, 때에 따라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매매 횟수를 줄이고 비중을 낮게 매매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절대 적극성을 갖고 지금은 시장을 보시면 안 됩니다. 꼭 이 원칙 지켜주세요. 네, 다음 주 초까지 증시가 추가 상승을 보일지 하락을 보일지에 따라서 매매를 접근하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소극적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KINX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팅 및 또 관련 서비스 업체 KINX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 실적에 따라서 차트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KINX 예전에 제가 그 해당 종목 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제시해서 큰 수익을 한번 냈던 기억이 있어서 뭐 여전히 해당 종목에 대해서 항상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리는데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름의 강세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요즘에 종목들이 잘 가는 어떤 그 특징을 좀 보면은요, 참 너무 극단적입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무슨 얘기냐? 신고가에서 실적이 반영되는 종목이 가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거나 그 외의 종목은 안 갑니다, 잘. 그러니까 이 KINX 같은 경우도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신고가 종목이에요. 가장 많이 올라간 가격대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종목을 누가 삽니까? 이렇게 비싼 종목을요. 부담스러워서 못 사요. 그런데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요. 계속해서 좋아져요. 2016년도에 17%, 2017년도에 19%, 그리고 이제 2018년도 1분기 실적 발표 22% 나왔어요.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까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이 실적이라는 명분을 갖고선 주가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지금은 재료가 없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명분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이런 것들이 먹히는 거죠. 근데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투자하기에 조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은 분명한데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이 원하는 건 이런 종목들이 잘 간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매매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목표가를 높게 보지 마시고요. 짧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 좀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EMnet 확인하겠습니다. 검색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대행 행사 전문 업체인데요. 모바일 광고 시장 성장에 따른 이 수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도 좀 짧게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이죠. 네, 뭐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은요, 종목이 주식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때문에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요, 시장을 이기려고 여러분들께 애를 쓰시면 애를 쓰면 쓸수록 늪에 더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EM넷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실적이 좋고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선 주가 자체가 오늘도 장중에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주가 자체 거의 준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이 좋을 때 같으면 그래, 차트도 좋고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으니까 그래, 뭐 한 1, 2주 정도 끌고 가서 한 20, 30% 먹고 나오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심리가 굉장히 지금 현재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매도세가 강해요. 우리만 그러느냐? 아니요.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자금력이 많을 뿐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랑 분석하는 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중국하고 지금 현재 이 미국하고 무역 분쟁 때문에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이 이 엄청난 금액을 과감하게 투자할 것 같습니까? 상시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오전장에 샀다가 장 끝날 무렵에 팔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에 꼬리 달리면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로 그냥 짧게 좋은 종목은 나중에 다시 들어가자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면서 짧게 보셔야 되는 거지. 아, 자리 좋다, 끝내준다, 끌고 가보자.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망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EMnet 매우 좋은 종목이에요. 실적도 좋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해 주셔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Mnet 역시 종목 자체는 너무나 좋은 종목이지만 시장에 따른 매매는 역시나 단기 관점에 따른 매매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UST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 속에 7% 넘는 상승세로 거래 마쳤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떨까요? 네. 최근에 그 스펙 합병 관련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검색에 포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UST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으로 합병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스펙 합병주는 일반적인 합병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장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 좋은 기업과 자금력이 뭉쳐져서 탄생된 기업을 스펙 합병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펙 합병주가 요즘에 검색기 많이 잡히고 실제로 종목들이 너무 잘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펙 관련 종목들은 개인들 비중이 적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가격이 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 비중은 적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탄력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스펙 관련으로 합병된 기업들은 대세 급등이 나오진 않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고요. 떨어지면 또 더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집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매매하기가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어떤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USD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뭐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짧게 먹고 나온다. 내가 딱 수익을 보는 그 순간부터 팔고 나올 생각 하셔야 됩니다. 끌고 갈 생각, 홀딩, 차트 좋아 보니까 가보자?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 UST도 마찬가지로 당일로 끝내거나 1박 2일로 끝내야지 1, 2주 정도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SD까지 오늘도 검색에 포착된 세 종목 들여다봤고요. 더 많은 이야기는 또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강의인가요? 네, 어제도 여러분들께 약속을 좀 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어제 이어서 수목금 풀로 3일 연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론적인 거보다는 실전 관련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단타 스윙 중장기 투자 매매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또 선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어제는 단기 필살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스윙 편입니다. 내일은 이제 중장기 투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스윙은 사실 지금 이 시장에 맞는 매매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스윙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주식시장이 뭐 계속 빠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때가 되면 갑니다. 때가 되면 가기 때문에 그때를 위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얘기하지 왜 지금 이 기법을 가지고 설명하느냐? 그때 가서 얘기하면 늦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깨먹었던 거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얘기 안 하는 거, 저만 알고 있는 거 오늘도 제가 대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단기 필살기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스윙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박동혁 대표의 강의로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시크릿 노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단기, 스윙, 중장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또 기법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단기 많이 배웠죠? 아주 시청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스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예정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장은 사실 이 스윙이 맞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 때가 되면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익 매매법인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매법이죠. 단타가 있고 스윙이 있고 중장기 투자가 있습니다. 단타는 상당히 고급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법이죠. 근데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또 직장인 분들께서는 또 단타를 하기가 어렵죠. 중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는 상당히 매매법이 쉬워요. 그런데 인내심이 필요하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치인 스윙, 뭐 일주일, 때에 따라서는 뭐 2, 3주, 1, 2개월을 가지고 투자하는 매매법이 되겠는데요. 이 매매법에 오류가 있죠. 어떤 오류? 시장이 잘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대처를 못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물려버리는 현상이 발생되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또 수익 매매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알면 똑같은 실수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3일 주식 마스터니까 이제 오늘은 스윙 편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이제 중장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스윙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비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정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돈 버는 비법이에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성공 투자라는 거는 종목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략이 있는 겁니다. 전략. 여러분들.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 성장성이 있다고 종목이 갑니까? 4차 산업? 아이고, 엄청난 모멘텀이고 성장성이죠, 여러분들. 로봇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그쵸? 갑니까? 안 가죠. 중국 관련주 가나요? 안 가요.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가나요? 그것도 떨어지고 있고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종목들이 뭐 재료가 나빠서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떨어집니까? 때와 시기가 아닐 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짧게 매매하는 전략, 때로는 길게 투자하는 매매가 필요한데 투자자분들은 시황의 중요성을 전혀 몰라요. 시황을 알면 돈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시황을 내가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성공 투자 90% 정도는 안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보다는 때와 시기가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이제 모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 저도 언젠지는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뭐 한 10년 전인가? 모 증권방송에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앵무새하고 증권 전문가하고 나와가지고요. 종목 대결을 하는 거예요. 수익률 대회를. 누가 이겼을까요? 그때 상승장이었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앵무새가 이겼어요, 앵무새가. 앵무새가 뭘 알아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돌림판에서 딱 하나 딱 찍는 거예요, 종목을. 전문가는 밤새도록 분석해가지고 종목 가져오고. 그 전문가가 수익률이 안 나냐? 아니요. 전문가님께서 수익이 잘 났어요. 근데 앵무새가 수익이 더 잘 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시장이 좋을 때는요. 아무 종목이나 다 잘 갑니다, 여러분들. 시장 안 좋을 때요?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장세가 좋은 장세냐 안 좋은 장세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술이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종합주가 지수 차트예요.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오늘도 보여드리는데 내일 또 설명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보시게 되면은 종합주가 지수 일봉 차트예요. 급등 라인이 주가 아래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자체가 박스권 내지는 상승장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저런 자리에서는 내가 단타도 쳐도 되고 스윙을 들어가도 되고 중장기도 가능하고 내가 단타 들어갔는데 떨어졌어. 물려버렸어요. 내비두면 또 올라가고 물타기 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장세죠. 그런데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어때요?
급등 라인이 주가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면 박스권 내지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목이 떨어지면은 때가 되면 가겠지? 안 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중장기 투자 안 되죠.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현재 박스권 또는 하락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어요. 우량주 매매하시는 분들, 현대차가 가겠지, 삼성전자가 가겠지, 갑니까? 안 가잖아요. 실적이 좋게 나와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해도 떨어지고, 성장성이 좋아도 떨어지고,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도 떨어지고, 스마트폰이 잘 팔려도 떨어지고, 모멘텀이 안 먹히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해도 떨어집니다. 왜? 시장을 이길 수 없어요. 수급이 시장을 못 이깁니다. 성장성이 시장을 못 이겨요. 재료 명분,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시장을 못 이겨요. 시장이 파워가 엄청 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무슨 일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이거는 이제 그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자, 화면 보시게 되면 급등 라인이 위에 있느냐 아니면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위치는 어때요? 박스권 내지는 하락 가능성이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4차 산업 관련주가 앞으로 빅히트를 치고 뭐 정부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야, 이거 재료 좋다. 느낌 좋다. 수급 좋다. 차트 좋다. 끌고 가보자. 물리는 거죠.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한 6, 7개월 전부터 계속 방송에서 떠들었어요. 그런데 6, 7개월 전은 제가 2대1이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여기에 있었으면 아마 2대1 시청자님들께서는 크게 문제 없었을 거예요. 제가 타 방송에 있었어요. 그게 너무나 아쉬움이 남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이런 어떤 변동성이 계속 발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상승장, 때가 되면 하락장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그때마다 대응을 잘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에 맞게끔 단타 매매를 해줘야 되는 거고 상승장에서는 너무 단타 치면 안 돼요. 상승장에서는 끌고 가야지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단기적 접근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멘텀 성장성 증권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오히려 매매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기술적인 분석.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자,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박스권 또는 상승장에서는 단타, 스윙, 중장기 아무거나 해도 다 된다. 앵무새가 매매해도 다 수익 내는 장세고 자, 박스권 또는 하락장에서는 밤새도록 새벽 내내 공부를 해보세요. 수익이 나나. 네, 업황 공부, 뭐 증권사에서 하루 종일 그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집니다. 그거 본다고 수익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 어떤 그 장세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해드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시장이 좋으면 기술적 분석 얘기 잘 안 합니다. 업황 얘기라든지 테마주 위주로 얘기하죠. 왜? 그때는 모멘텀이 중요한 장세고 지금은 심리적인 측면이 중요해요. 아래 꼬리가 조금 달리고 많이 달리고 윗꼬리가 많이 조금 달리고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어떤 투기적인 심리, 그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세지 모멘텀 명분이 아니라 이거죠. 다음. 자. 수익 매매 전략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자, 우선 수익 매매의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높은 수익을 내려면 이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확률적으로 높은 수익 기법을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열심히.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확률적으로 높은 수익 기법 개발하려면은요. 20년 동안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주식 경력이 20년이 다 돼 가는데 여러분들 밤새도록 공부해야 돼, 20년 동안. 그래야지 이 정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20년 동안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방송에서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자, 두 번째. 시장 강세 패턴 장세에서만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 수익 관점으로 매매해봐야 다 물립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날씨도 상당히 덥고 해서 아이들하고 조금 이제 아들이 둘입니다. 네. 뭐 여행도 가고 또 나름대로 또 뭐 즐길 거 즐겨야 되는 너무 더우니까 아니다. 집에서 그냥 뭐 에어컨 바람이나 쐬면서 그냥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목도 싹 한번 훑어봤습니다. 2,200개 종목을. 90개, 그러니까 80%에서 90% 정도 가까운, 그러니까 80%, 90%는 거의 100%나 다름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최근 몇 개월 동안에 마이너스 30에서 50%가 빠졌어요. 다 작살났다는 얘기예요. 소수의 종목들만 올라갔다는 얘기. 그런 장세에서 스윙이 먹힐 것 같습니까? 안 먹힌다 얘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얘기를 떠들고 있느냐? 나중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이거 공부하실 거예요? 늦어요. 여러분들. 다음 화면.
자, 디딤이라는 종목이에요. 일봉 차트 보세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급등 라인이 형성돼 있어요. 주가 위에 급등 라인이 형성돼 있을 때가 있고 주가 아래 급등 라인이 형성돼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급등 라인이 주가 위에 있으면은요 종목이 안 가요. 물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소수의 종목이고 평균적으로 박스권 내지는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백날 첫날 저 박스권 내에서 매매를 해봤자 돈이 안 됩니다. 백날 첫날 그냥 제자리라 이거죠. 여러분들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은 어때요? 어느 순간 갑자기 상승 추세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상승 추세로 바뀌는 이 포인트가 뭐냐면 급등 라인과 주가 간의 충돌이 딱 발생하게 되면은 상승 라인으로 바뀌게 돼요. 급등 라인 궁금하시죠? 이거 설정법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하거든요. 이거 제가 그냥 다 오픈해 드릴게요. 20년 노하우. 네, 무료로 배포합니다. 네. 이것만 알면 돈 안 깨먹어요. 자, 그럼 어때요? 이런 장세에서 단타를 치든 스윙을 하든 뭘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요동을 칩니다. 그래도 가요. 여러분들. 영원히 가는 건 아니지만은 초입 구간에서는 간다 이거예요. 자, 다음 화면. 자, 신라젠님, 신라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제가 지겹게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속상한 게 있어요. 뭐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입장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신약바이오를 지금으로부터 한 6, 7개월 전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냐? 이거 무조건 떨어진다. 신라젠뿐만이 아니다. 신라젠은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얘가 빠지면 다 빠지게 돼 있고 또 나머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다 하락 라인으로 형성돼 있다. 6개월 전에 이 얘기를 엄청 떠들었어요. 노래를 불렀지. 그런데 저 외에 또 전문가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TV 나와서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지만은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분석을 잘 해드려야 되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분석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약바이오가 뭐 FDA 승인 떨어졌어. 임상 3상 터졌어. 시판하면 이제 떼돈 버는 거야. 나와서 신약바이오 노래를 부르고 종목 추천을 하는 거예요. 포트에 다 신약바이오야. 분산 투자도 없어. 몰빵이랑 똑같은 거거든. 다수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9명이 다 신약바이오는 간다고 하고 저 같은 한 명이 안 간다고 얘기하니 누구 말을 믿겠어요? 다수의 사람을 믿는 거지.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너무 안타까워요. 안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2016년도 말 그리고 2017년도 초부터 신약바이오 노래를 불렀어요. 박스권 또는 상승장 들어갔다. 이거 분명히 간다. 나중에 봐라.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 이러시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무슨 생뚱맞게 제약바이오냐. 지금 현재 뭐 전방산업이 날아가고 있는데 왜 제약바이오냐. 이유가 뭐냐. 명분이 뭐냐. 제가 뭐래 그랬을까. 바닥에서는 호재가 안 나옵니다. 나중에 주가 자체가 수백 프로가 올라가야지 그때 테마가 형성되고 성장성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게 된다. 그때 가서 이슈 터지면 그때 따라잡게 돼 있다. 내가 확실하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만큼만은 남들과 달랐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자, 네이처셀입니다. 최근에 악재 떠가지고 작살나고 있어요. 이게 뭐 악재 터져가지고 떨어지는 줄 아세요? 그건 명분일 뿐이에요. 악재라는 것은 속도를 좀 내주는 것 뿐이에요. 호재라는 것은 속도를 좀 내줄 뿐입니다. 무슨 얘기야?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야. 그런데 호재가 터지면 빨리 가는 거고 어차피 떨어질 종목이야. 악재가 터지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악재 안 터지면 늦게 떨어지는 거고 천천히 떨어지는 거고 악재 터지면 빨리 떨어지는 거고. 당연히 떨어질 자리에 당연히 떨어질 자리에 하락 라인 위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도요. 안 간다고. 언제 가느냐? 네? 가도 의미 없어요. 소폭 상승이지. 바닥권에서는 한 번 떨어지면 이거 장기화된단 말이에요. 올라가봤자 기술적 반등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매매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다음 화면. 자, 대우AL 남북경협주. 남북경협주 노래를 불렀죠. 언제? 바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당시 때는요.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어요. 분위기 싸했습니다.
북한에서 언제 도발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이 조금 심상치 않다. 왜? 과거의 4대강 관련주들이 차트 모양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북경협주인데 과거에는 이 관련주들이 이제 4대강 관련주로 많이 엮여 있었어요. 똑같은 이슈로 주가를 올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명분을 갖고 올리지. 예전에는 4대강 관련 테마로 올렸고 지금은 남북경협주고 나중에 또 뭐 한참 5년, 10년이 또 지나고 나면 어떤 명분 또 만들어서 주가 올려버린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올라가지 않을 때 바닥권에서 야 느낌이 이상하다. 뭔가 좀 차트가 좀 좋아 보인다. 뭔가 근데 재료가 없다. 재료가. 올라가니까 남북경협주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장성으로 잡아내느냐 기술적인 측면으로 잡아내느냐. 기술적인 측면이 선행된다 이거예요. 차트 단순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돈의 흐름이에요. 음봉 매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양봉 매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장대 음봉 많이 팔다는 얘기죠. 내 장대 양봉 많이 산다는 얘기죠. 돈의 흐름이고 거래량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거래량이 는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지금 남북경협주는요. 이미 대세가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 그럼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상 한 차례의 변동성 또는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전처럼 바닥에 사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짧게 먹고 나와야 되는 그런 테마지 이게 뭐 다시 2차 급등이 나와서 엄청난 수직 급등.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자, 다음 화면. 자, ACT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박스권 내지는 하락장에서는 단기 매매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 뭐 안 하는 게 좋긴 하지만은 매매를 하되 저런 박스권 하락 구간에서는 짧게 2, 3% 먹고 나오거나, 네, 뭐 크게 먹으려 하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추세가 충돌이 발생되고 나서 상승 추세로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때에 따라서는 단기, 때에 따라서는 끌고 갈 수도 있고 종목 자체가 잠시 잠깐 변동성이 있어도 물타기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하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공개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 주봉으로 큰 그림을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요, 분봉 차트 보는 것도 아니고 일봉 차트 보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주식은 주봉 차트, 월봉, 분기 차트, 연봉 차트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일봉 차트 가지고 떠들었냐? 드라마틱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막 급등락 심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주식은 주봉 보고 월봉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P&E 솔루션이라는 종목의 주봉입니다. 활용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활용은. 네. 기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큰 그림이에요. 주봉입니다. 상승 추세로 바뀌죠. 상승 추세로 바뀌니까 어때요? 주가 자체가 수개월 만에 180%가 올라가요. 180%가. 물론 이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데일리 방송 지금 한 달 조금 더 됐나? 네, 앞으로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제 노하우를 많이 공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기법을 배우면 그거를 공부를 해서 또 상승한 종목들만 가지고 분석을 해요. 하락한 건 분석 안 하고. 그러니까 상승한 것만 가지고 분석하게 되니까 이게 진짜 확률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느껴지고 시장이 떨어져도 야, 이거는 기가 막히구나라고 나도 모르게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올라간 것만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졌을 때 당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절대 기법이 주식시장을 이길 수 없다. 무슨 얘기냐? 그 기법을 가지고 시황 분석을 잘하고 나서 그 시황 분석을 통해서 기법을 활용하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화면. 자, 나라 M&D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주봉 차트예요. 자, 큰 그림상으로 보세요. 큰 그림상. 저게 이제 박스권 자리란 말이에요. 박스권 또는 하락 자리. 그렇죠? 이 주가 위에 급등 라인이 형성돼 있을 때. 물론 주가가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대세 급등이라든지 또는 연속성이 좀 떨어져요. 조금 올라가나 싶으면 또 다시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리에서는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값이면은 얘보다는 얘를 사는 게 좋다. 이왕이면. 그러니까 어디 박스권 또는 상승장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사야지 내가 물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명분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쵸? 자, 다음 화면. 자, 성공 투자.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네, 열정과 시간에 투자하세요라고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가는요, 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환상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식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과 열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다 주식의 고수가 될 수 있고 선수가 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정과 노력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사실 지금 되게 피곤해요, 여러분들.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방송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냐면 제가 어제 새벽 한 5시 정도에 제가 이제 잠을 잃었어요. 뭐 했냐? 친구들하고 나름대로 뭐 즐겼냐? 아니요. 주식 공부하느라고요. 어제도 이틀 전에도 항상 이래요. 20년 동안 이게 일상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특히나 요즘은 더 늦게 자는 이유가 뭐냐면 장이 안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장이 안 좋으면 더 열심히 하는 거고 장 좋으면 열심히 안 해도 돼. 알아서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많이 내시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열정과 시간을 투자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피곤하진 않죠. 네, 그렇죠? 컴퓨터에 모니터 딱 켜고선 타자 따다닥 두들기세요. 몇 시간 동안 하루에 최소 3-4시간 정도는 HDS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로감을 느껴야지 선수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건강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슬픈 얘기지만 건강과 이 수익률은 반비례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수익률이 잘 나면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서 제 노하우 다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열정과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적당히는 투자하시고 제가 다 오픈하도록 하고 온라인 방송에서도 제가 오늘 뭐 고급 기법들 팍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열정과 시간에 투자를 하시고 확률 높은 지표와 확률 높은 캔들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니까 차트 열심히 보는 사람이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YOM이라는 종목이 이 주봉 차트인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캔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자, 응용하는 거죠, 응용. 그렇죠? 확률이 높은 거를 혼합을 하는 거예요. 믹스시켜서 하면은 더 높은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박스권에서는 그냥 지켜만 본다. 관망의 자리다. 상승 추세로 바뀐다. 박스권 내지는 상승장 구간에서 어떤 자리?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짧은 아래 꼬리 장대 양봉 뜨는 거 사실하고 위에 꼬리 안 달리는 거. 그쵸? 그 종목 어때요? 다음 주에 37%가 올라가는 거예요. 37%.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뭐 특별하게 경제 지식이 들어갑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주식 박사는 글쎄요. 경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주식 선수가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좀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림 좋아하시고, 그런 어떤 그 감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는 수익 잘 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차피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안에 이 돈의 흐름이 다 나와 있어요. 요거를 분석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시간과 열정이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피곤하면 수익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자, 화성밸브라는 종목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박스권 내지는 상승 위치에 있다. 이왕이면 어디서 사는 게 좋냐? 확률이 높은 캔들에서 사자. 확대를 시켜드렸어요. 아래 꼬리 짧은 거. 어제 온라인 방송에서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세하게. 어때요? 저런 자리에서 딱 샀어요. 주가가 2주 만에. 봉 2개니까. 주봉 차트니까요. 그렇죠? 2주 만에 60%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항상 이런 종목이 잡히는 건 아니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제 장이 좋으면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장이 좋으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기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확률적인 측면이 낮아요. 그러면은 이거 기법이 엉터리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시장 좋을 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공부하시다가 뭐야 이거는 뭐 박 대표가 가르쳐준 기법인데 왜 다음 주에 떨어지는 거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따라서 제가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아 시장이 작살나고 금융 위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모기지 사태가 터졌는데 중장기 투자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다. 자, 다음 화면. 자. 제약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네, 제약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이거는 이제 종목을 제가 올리진 않았어요. 이제 대체적으로 제약 바이오는 차트가 다 이런 식이에요. 주봉 차트입니다. 어때요?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 기법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매수 자리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리에서 이거는 제약 바이오는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왜? 제약 바이오 차트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다. 그때는 호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뉴스도 나오지 않아요. 주가 자체가 한 300% 정도 딱 올라가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FDA 승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임상 3상 들어가고 뭐 그렇죠. 뭐 비임상 모멘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호재 뭐 치매 관련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별의별 호재 다 터지는 거예요 그때. 왜 터졌을까? 왜 하필 그때 터질까? 물량 팔아먹으려고. 예나 지금이나 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때요? 완전히 이제 위에 달렸잖아요, 위에. 네, 안 좋잖아요. 더 떨어질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높고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장기 하락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신약바이오 제약은 대부분 실적이 안 좋고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종목들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잘 하셔야죠. 자, 다음. 가상화폐 관련주. 네, 비트코인. 비트코인 무슨 뭐 2,000 찍었을 때. 네, 뭐 500% 급등 자리에서. 무슨 뭐 다큐멘터리 뭐 TV만 보면은 뭐 비트코인으로 뭐 300만 원 가지고서 뭐 몇 억 벌었다는 사람 나오고. 네, 별의별 호재 다 나오죠. 끝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돈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지금 어때요? 꼭지 찍었죠. 장기 떨어지는 거. 살짝 올라왔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다음 화면. 자, 이 주가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 작전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주가를 올려서 어떤 식으로 팔아먹느냐. 상위 1%들은 바닥권에서 매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가 없고 이슈가 없이 어느 정도 주가를 올려놔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를 확 올린 다음에 거래가 딱 터지고 대응 호재 딱 나오면 그때 물량 팔아먹고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 자체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반등에서 또 호재가 나와. 또 호재가 왜? 이 상위 1%들도 어떤 특정 종목에 어떤 그 주포가 한 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 팀들이 들어가서 매수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 또는 기관 투자자들 먼저 파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판 사람들은 손해죠. 조금. 그 사람들이 다시 호재를 터들어서 물량 팔아먹고 나오는 거고 뭐라고 얘기해? 전문용어로. 설거지 물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약바이오, 가상화폐 대부분 다 이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잡게 되면 또 장기주 또 물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신규 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반등 나오면 그냥 팔아먹고 나올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 자, 삼천리 자전거 뭐. 예.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어. 막 20%, 2000% 올라가면 그냥 호재 터집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다음 화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TPC 과거에 뭐 400% 급등 나오고 나서 3D 프린팅 신기술 이수 터지고 끝.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뉴스는 제가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뉴스는 8시하고 9시 뉴스 그리고 이데일리 뉴스만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네? 왜? 물량 주식은요. 공시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시만. 그 성장성 또 특징적 그 이슈에 따라서 현혹돼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공시만 보세요. 공시만. 공시 볼 줄 모르시면 배우셔야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급등 라인이 있죠. 그 급등 라인 설정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열정을 통해서 제가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또 향후에 어떤 업종 또 어떤 테마가 터질지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제가 다 무료로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잠시 온라인 방송 조금 더 수고를 해주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3일 주식 마스터 중 스윙편에 대한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이어지는 방송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주식 투자 성공하려면요, 남들과 똑같은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나름의 여유를 즐기고 취미생활 즐기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주식인입니다. 주식인은요, 남들과 달라야 됩니다. 남들 즐길 때 우린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계좌가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고생들 많으셨는데 조금 더 수고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네, 희망을 좀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좀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급등 라인 설정법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업종, 어떤 테마가 올라가게 될지 스스로 눈을 뜰 수 있는 기술을 제가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